있습니다. 국방부가 28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니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4년 전에 2012년 6월 달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밀실 협상 논란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체결 1시간 전에 중단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5일 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다.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불과 23일 만에 180도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일 간의 군사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군사 정보는 89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일본에 요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 군사 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느껴왔고, 다만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정부가 정책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서 실시하기 전까지는 또 내부 검토의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3당 원내대표는 한일 군사보호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만약 정부가 이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협상이 테이블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예상이 되는데도 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안보 문제는 쉬임이 없어야 되고 또 여야 간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이라서 시작한 만큼 의원님들의 또 여야의 그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장관님의 생각이 하겠습니다. 불과 10월 5일과 20일, 그러니까 22일 만에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관님 생각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 또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를 못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문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장관께서 30일, 31일에 간부회의를 열고 문체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서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도자료를 읽어봤지만 최순실, 차은택과 그 관련자들의 전횡으로서 망가진 문체부가 이 정도의 방안으로서 정상화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지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려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교문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그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TF를 만들었습니다. 단발성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여러 가지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책 구상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되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있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필요한데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길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하는 그런 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김종 전 차관, 또 송성각 진흥원장, 문학이 큰 실세들이라고들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사표를 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문체부나 산하기관 속에서 이 두 분 이외에도, 두 사람 이외에도 최순실 또 차은택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힘 있는 실세들이 곳곳에 요직에 많이 지금 박혀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그간의 새로 된 인사에 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다수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 상대자라든지 이 보조금 사업의 주체라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주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TF를 통해서 면밀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문체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이 지금 문체부에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이외에도 혐의가 있다든지 의혹 있는 분들은 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촉간해서 이분들을 좀 징벌하시고 좀 이 현직에서 좀 제외시키는 것이 정상화의 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동의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찾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족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노태강 전 국장 또 전재수 전 과장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상당히 억울하게 지금 한직으로 밀렸고 또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는 지칭 한마디에 이분들의 인생이 달려졌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교문위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인사에 관해서도 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는데 최순실 차은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과 관련된 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또 무고하게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부터 강구하는 것이 우리 문체부 장관이 해야 할 문체부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최순실 씨의 진짜 실세는 최순실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언론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최순득 씨가 정부기관 인사나 예산 배정을 지시하면은 최순실 씨가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도 있으니까 꼭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순득 씨가 현재 도곡동 자택에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최순득 씨뿐만 아니라 그의 딸 장시호 씨가 최순실에게 차은택을 문학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또 다른 비싼 실세죠. 차은택을 소개해준 장본인이자 또 다른 실세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작년 6월에 설립한 동계스포츠센터가 불과 1년 동안 문체부로부터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처음엔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이 또한 최순득 씨도 지금은 의혹으로 시작하지만 아마 검찰이나 또 언론에서 또 정확히 해나면 최순실 씨 못지않은 엄청난 의혹의 당사자로 또 국정농단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최순득 씨와 그 딸이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또 출국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정지를 요청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특정되고 수사 단서가 확보되면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요. 또다시 최순득과 그의 딸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했을 때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 장관께서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당국에 국민 한 사람 부탁을 드려가지고 출국 정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간에 큰 이슈가 됐던 안종범 수석이 오늘 2시에 검찰로 출두했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최순실과 대통령 직거래했다. 자기는 본인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라는 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함구하면서 모든 것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여태까지 쭉 진술해온 내용과 또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이분께서 또다시 오늘 들어갔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또 며칠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은 이 양반이 또 지금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할 수도 있고 엄폐할 수도 있고 진실을 또 가릴 수 있는 분위기, 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안종범 씨를 긴급 체포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48시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장관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 안종범 씨를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저희 개인적 생각에 혹시 동일하십니까? 예,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주시를 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종범 씨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에서 철저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씀을 100%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차은택 씨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이죠.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 차은택에 대해서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은택이라는 그 감독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언론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란 사람이 수사 대상에서 아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귀국을 시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건 은폐하는 의혹이 국민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을 걱정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은택 씨는 빠른 시간 내에 좀 귀국시키는 것이 우리 장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을 송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30일 날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임의 제출 방식으로 다
자료를 받았지요? 예, 최초 그 압수수색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그 청와대 측에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 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 압수수색에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고 절차상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압수수색 했습니까? 예, 영장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이미 있습니다. 제출이 아니고요? 그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저희가 어렵다는 알고 있는 내용에는 이미 제출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법률가들이 금방 장관께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저희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군사기밀장소가 아닙니다. 안종범 수석실과 정호성 비서관 집무실은 군사비밀보호시설이 아닌데 이곳을 왜 그렇게 청와대에서 군사비밀장소로서 명명해가지고 압수수색 거부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혹시 이미 제출 방식이 아니고 또다시 이분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 정확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청와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강요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